잘 계셨어요? 어머니 앞에서 너무 거짓말 많이 했어요. 제가 현생에서 안 되면 어머니 떳떳한 자식으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 어머니 아들로. 스물아홉,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패기 넘치는 강력계 형사였던 오상훈 씨. 첩보를 받고 마약사범의 은신처를 덮치는 데 성공한 오 형사팀은 이를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 일대의 마약 점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올립니다. 히로뽕 사건을 전국에서 1위를 제가 했습니다. 검거 실적으로. 이게 1년 토탈로 해서 한 5, 60건 이상을 마약 사범만.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건 그로부터 2달 뒤. 빠진 서류가 있으니 가져다 달라는 검찰의 연락을 받고 서류를 챙겨 검찰청으로 들어선 순간. 저 경찰관입니다. 범죄자 아닙니다 하니까 오상훈 씨 맞죠? 오 형사는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물론 뭐 받은 거 없냐 이러니까 아무도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려달라. 마약 사범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특진을 한 달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오 형사는 결국 파면됐습니다. 모든 건 마약 사범 김 씨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카드 세트 요즘 저한테 사면 안 됩니까? 하더라고. 보지도 안 했고 그걸 내가 경찰관이 잡으러 다니기 바쁜데 그거 어디 카드 세트가 뭐가 필요 있노?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다며 김 씨가 자신의 중고 카 오디오를 처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하도 사정이 딱해 보여 주변에 살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주기로 하고 김 씨의 아내가 갖다 준 카 오디오를 받아두었다는데요. 문제는 고장이 나서 이게 작동을 안 한다 이겁니다. 수리가 한 4, 50만 이상 들으니까 그러니까 한 50만 원도 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살 때 뭐 200인가 300을 줬는데 무슨 그게 그 중고값이 그러냐고. 그때 상당히 제가 좀 황당했죠. 그렇게 경찰서 한켠에 카 오디오를 놔둔 채 팔지도 돌려주지도 못하고 있던 어느 날 이 물건이 벼랑간 뇌물로 둔갑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쓴 걸까요? 경찰서 앞을 지날 때면 지금도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오 씨. 형! 우연히 그 시절의 동료를 만났습니다. 우리 옛날 짝집이요, 짝집. 우리 짝집 형사들인데 엑스도 일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가 정말 누명을 쓴 거라면 동료들은 왜 막내 형사를 지켜주지 못한 걸까요? 그때는 우리는 이 소리 못 낸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검찰하고 우리 어떤 그런 관계가 우리가 어디 뭐 소리 내고 하는 그런 거 직원들은 다, 야, 이거는 좀 억울하지 않나. 그 당시는 이제. 검찰하고 경찰하고 사이에 굉장히 가불관계였어요. 가불관계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권위적이었죠, 검찰은. 검찰이 약간의 부적절한 그런 어떤 기소나 혐의를 둔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항의를 하지 못하던 정말 방법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이 모든 일은 마약사범 김 씨의 말 한마디로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사람도 김 씨뿐이라고 생각했다는 오상훈 씨는 십수년째 그를 찾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되십니까? 예. 누구십니까? 혹시 저 기억나십니까? 저 옛날에 오상훈 형사인데요. 예. 그토록 찾고 싶었다던 마약사범 김 씨와 드디어 연락이 닿았습니다. 계십니까? 맞습니까? 김 씨와 오 씨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색깔이 많이 들기도. 공무원은 이제 옷을 벗긴 일이다 보니까 그 일은 제가 기억은 하고 있죠. 죄를 좀 모면해 보려고 이제 그때 그런 이제 뭐 얄팍한 수를 썼는데 어쨌든 뭐 제가 죄송합니다. 자신의 죄를 모면하기 위해 얄팍한 수를 썼다며 사과부터 하는 김 씨. 그런 부탁을 왜 하필 형사에게 했던 걸까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집사람도 임신을 또 이래가 있었거든요. 내려오는 사람도 없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 여사님 밖에 이제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가 됐습니다. 집사람 연애를 와가지고 팔아준다고 가져갔는데 바쁘시가 연락이 없다.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조금 화가 좀 나더라고요. 요즘에 그뭐 공무원 전담 비리 그거 뭐 사건하던데 그거 가서 뭐 문의나 해봐라. 사정당국이 그동안 감찰 활동을 계속해서 비위공직자 만여 명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공무원 부패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김 씨가 검찰에 제보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뇌물로 조사를 받아야지 혜택을 줄 수 있지. 그냥 뭐 단순적으로 뭐 오디오를 뭐 팔아달라고 그래서 돈을 못 받은 걸로는 사건이 안 된다. 구형을 작해주겠다 했습니다. 이 사건을 뇌물수수건으로 접수해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는 왜 이제야 이런 사실을 털어놓는 걸까요? 저를 해가지고 뭐 모든 걸 잃고 그래도 공직에서 이제 뭐 물러나서 일용직을 하는 거 보면 저도 사실 마음은 안 좋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진실을 말해드리는 것밖에 그 외에는 뭐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김 씨의 얘기를 듣고 오 형사에게 카 오디오를 가져다 준 김 씨의 아내와 당시 동행했던 김 씨의 선배 최 씨인데요. 수소문 끝에 최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서 받을 때 검사가 오디오를 이제 가 오상 뇌물 준다 인정한다 아니다 팔았다 뭐 하면서 아니 그렇고 다 그렇다는데 왜 일만 팔았다 오디오를 낸다리부터 내자 변호사 전한다고 전에 사람 냈는데 내가 뭘 모르겠어 이건 뇌물 아니다 이런 소리. 19년 전에도 자신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진술했다는 건데요. 진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여버린 걸까? 그 의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은 당시 수사 기록 속에 있을 겁니다. 그 옛날 사건에 사건 기록이 있는데 하지만 그의 사건 기록은 모두 폐기됐고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19년 전 그날의 진실에 다가가는 길은 여기서 막혀버리는 걸까요? 과거는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새 인생을 살라는 얘기를 숱하게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상훈 씨는 말합니다. 자신에게 19년 전 그 사건은 오래된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고. 진실을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 둘 저까지 해서 어릴 때부터 다 같이 살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경찰서에서 쫓겨난 후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파출소장을 지낸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형사가 되자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이 사건에 휘말리자 네가 정직하다면 됐다며 그를 위로했지만 정작 아버지 본인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뇌출혈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구속되자 직장마저 관두고 동생의 구명에 발벗고 나섰던 큰형. 오랜만에 만난 동생에게 보여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친이 우리 동생한테 남긴 건데 해병대 나왔는데 그때 나오라 했던 걸 아직까지 새 것처럼 보관하고 계시거든요. 대단하시죠 우리 모친이. 지금 완전히 새로 그거 하는 것처럼 보관하고 계시고. 2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 유품 속에서 발견한 막내 동생의 물건들이랍니다. 갖고 계신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실 거라고 몰랐죠. 참 몹쓸 아들이 되고만 그는 임종 직전에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손을 잡고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무죄 받았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웃으시더라고. 돌아가실 때는 마음 편하게 돌아가시지. 우리는 진실을 알려줄 남은 실마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당시 오 씨의 직속 상관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때 수사관 혹시 기억하세요? 그거 담당하는 대장이라고 봐야죠. 오상훈 씨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관을 알고 있답니다. 현재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는 그를 찾아가 봤는데요. 98년도에 뇌물수수 사건으로 형사가 입건된 제가 했어요. 마약을 하는 애한테 이름 받은 그거 아니요? 성인지 뭐인지 잡은 자신이 오상훈 씨 사건을 담당했답니다.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뭐 억울하게 두 명을 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나는 억울한지 그런 걸 모르겠고
근데 조사해보니까 뭐 틀림 없던데. 그때 검사가 아니 그래서 그때 특수부에 있었을 텐데 우리 방역부여서 검사는 그런데 자신과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오 씨가 알고 있던 사망한 그 검사가 아니랍니다. 제가 그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9월에서 12월 사이에는 공판부에 계속 계셨거든요. 수사 검사는 따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검사님 계시고. 이제껏 오상훈 씨가 담당 검사라고 알고 있었던 인물은 재판에서 공판만 담당했을 뿐 오 씨를 기소한 수사 검사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정 수사관이 말한 강 검사는 당시 비리 경찰들을 대거 검거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이미 10년 전 변호사로 개업했다는 그가 오 씨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때 어떤 게 아니고 네. 그 당시에 제가 그 뇌물수수죄로 검사님한테 검거 당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경찰분들이 몇 분 그랬던 기억은 나요. 19년 동안 제가 다 찾았습니다.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 당시 검사님께서 그 시켜서 자기들이 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를 시켜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뇌물로 주지를 안 했는데 뇌물로 줬다라고. 그래, 상당한 사람들이네. 응? 검사 같은 그런 걸 시킬 리가 있나요? 황당하답니다. 설마 검사가 범죄자에게 그런 제안을 했을 리가 있겠냐고 그는 반문합니다. 저는 뭐 평상시 업무를 그렇게 한 적은 없고, 물론 이제 기억은 하나 안 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아닌 말로 무슨 뭐 검사들이 이제 진짜 좀 수사 제대로 해갖고 좀 뭔가 좀 자기한테 보너스가 되려면 국회의원 하나나 자치단체장 하나 정도 잡아야 돼요. 순경장 하나 잡으라고. 말단 형사 한 명 검거하려고 사건을 조작한다는 건 더욱이 말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했으면은 수사관이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조사는 안 하거든요. 제 이름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뭐 그런 지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안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수사관이 해도 사실은 뭐 검사가 책임이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뭐 사과를 드릴 수 있고 지금 와서 참 뵈니까 좀 억울해 보이셔서 이게 오랫동안 이랬다면은 만에 하나 오 씨가 진짜로 억울하다면 자신이 아니라 수사관이 무리한 수사를 했을 거랍니다.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당시 검사로서 도의적인 사과는 하겠다는데요. 우리는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이 좀 억울하신 분이 있다면은 마약사범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일이 붙을 수도 있고 저리 붙을 수도 있고 말을 빨간 걸 하얗다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억울하다는 것도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단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19년 전 사건을 와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옛날에 내가 억울했으니까 사과를 하라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제가 억울한 상황이 돼버렸죠.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을 갖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총망받던 젊은 형사를 하루아침에 부패의 경찰관으로 만든 증거는 오로지 범죄자의 말뿐이었습니다. 서로 다 지금 내가 아니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시켜서 했다. 서로 다 발뺌하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과를 받을 사람이 없네요. 뇌물 사건인데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람은 범행을 그 당시에 부인했었고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진술뿐이지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증인들, 그 당시 관련자들이 하나같이 뇌물수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 기록과 지금 현재 나타난 증거들을 누가 봐도 문제가 많고 이것은 다시 재판을 해서 유무죄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상훈 씨가 집 근처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는데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제가 경찰관을
경찰 안 돼서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괴롭히지 않았을 겁니다. 경찰이 된 거 후회하세요? 후회합니다. 부패한 경찰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19년을 살아온 그가 자신의 얼굴을 걸고 세상에 말합니다. 나는 뇌물을 받은 일이 없다고, 경찰의 이름을 더럽히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 망망대해를 얼마나 더 헤쳐나가야 진실을 만날 수 있을지, 언제쯤에나 19년 전 과거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의 깊은 한숨이 바다 위를 맴돕니다.